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마크 영어학과학원의 원장 이동길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또 겨울방학이죠.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자양분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6년도 윈터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학원이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 지역에서 총 4번의 윈터스쿨과 서머스쿨을 했고, 이제 5번째 저희 스파르타 프로젝트 버전 3.0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총 8가지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문의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목차는 8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방학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네, 두 번째는 그런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자랑하는 리마크 코칭 시스템, 그리고 4번째로 학습 루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5번째로 저희가 어떤 학습관리 도구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6번째로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장과 학부모님들의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등록하면 좋을지, 총 8가지로 챕터를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방학마다 같은 실수를 할까? 네, 참 답답하시죠? 방학 때 자녀분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아휴, 한숨이 진짜 여기까지 나는데, 아니요, 한숨은 내쉬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어차피 싸울 거니까 그 얘기는 또 조금 하기가 민망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참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학생의 잘못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100% 학생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은 이 방학을 학습자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 방학을 그냥 잘 노는 시간, 왜냐하면 뭐 그렇게 그냥 잘 놀고 그냥 학원 좀 갔다 오고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방학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그때의 모드와 이 학습자로서의 모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을 사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로서 이 방학이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데이타임으로 긴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대충 얼레벌레 일어났다가 이제 뭐 대충 씻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먹고 그냥 숙제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원 가는 걸로. 방학 때 학원이 뭐 평소보다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전부터 특강을 진행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고민하시는 건 오전 시간에 대한 되게 우려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또 특강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이것 또한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방학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지속돼 왔고, 그리고 그걸 특강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긴 시간을 잘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좀 늦잠 자도 되는 시간, 또는 뭐 숙제 정도 하는 시간, 뭐 이렇게 때우는 걸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8주라는 게 주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길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도 될 것 같고, 또 조금 여유 부려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점차 공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 1월 되면 하지 뭐, 1월은 조금 놀았으니까 2월에 열심히 하지 뭐, 나는 3월에 이제 입학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지. 전형적으로 안 되는 학생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거 잡으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학생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사실 학생들도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너무 적으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대부분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번에 기숙학원을 보내서 애를 어떤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걸 통제를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짝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를 2달 동안 끊어주면 애가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하겠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강의를 듣는다거나 무조건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만 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지속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일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이 중학생, 사춘기 학생들이 해나가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뭔가 대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좀 아쉽게도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실패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환경에 속하지 않은 채로 너무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좋은 환경이라 하면 학부모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다가 아이를 둘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기숙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냥 모든 걸 통제하게끔 해서 기숙학원 보내서 그냥 거기에서 살아라. 네. 방학은 아주 특이하게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노는 물이 없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 핸드폰으로 워낙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향적인 학생들 밖에 날도 춥고 한데 자꾸 나가요. 그쵸?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 날씨에는 뭘 잘 못하니까 아예 누군가와 속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공부와 손을 떼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또 하나는 아예 노는 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를 썼고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지낼 거야 라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 속에서 그럼 너 거기 학교 갈 거야? 그럼 나도 그 학교 갈 건데 그럼 우리 이제 친해질까? 라고 하면서 새롭게 물을 만드는데 그 물이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래서 물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존재하고 있는 이 필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학생의 어떤 방학을 좀 실패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뭘 가지고 온 거냐면 스파르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맞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도 벌써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습 데이터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기숙보다 효율적이고 스터디 카페보다 체계적인 통합형 집중 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침 8시 50분에 등원하고요. 그리고 저녁 10시에 마무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중적인 루틴으로 운영되고, 일요일은 자율적으로 학생에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한하되, 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연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단축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에도 조금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사실 1대1 코칭에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코칭을 매일 합니다. 학생의 계획, 실행,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학생과 반드시 만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엔 어디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네, 저희는 매일 만나서 매일 합니다. 좋은 코치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머리 맞대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는 집 근처 기숙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만 집에 와서 자고요. 기숙학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밀도를 챙기고 또 통학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효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저희 스파르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1대1로 매일 코칭하는 건 그냥 단언컨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못 찾으실 겁니다. 예, 이 가격에 이렇게 하는 거 못 찾으실 거니까 그냥 믿어보십시오,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어떤 코칭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사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학생이랑 코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 표는 저희가 학생과 코칭을 하고 코칭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하는데요. 저희가 이 매일 이루어지는 1대1 학습 코칭을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다, 뭘 어떠고 있다, 이런 얘기 정도로는 사실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학생과 만나서 학생의 계획이 무엇이다 라는 건 정말 피상적으로만 학생의 학습에 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준비되지 않은 학습자들이 준비된 학습자로서 전환해야 하는 그 단계에서는 진짜 매일매일 이 내용들, 저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대1 학습 코칭과 진도 점검, 그리고 플래너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1대1 코칭은 강의 중심 기숙학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독학 중심 기숙학원에서도 주 1회 정도, 그리고 관리형 스터디 카페나 관리형 학원, 독서실 같은 곳에서도 주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코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치의 질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멘토링을 하게 되면 그 뒤에 하는 일은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전달하는 건 딴 건 없습니다. 어떤 상담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고요. 이걸 학생, 학부모, 그리고 원장, 그리고 코치, 이렇게 4명이 있는 톡방에서 그 내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요, 학부모님들 자녀 공부 상황 일일이 물어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학부모님 마음 급한데 학생은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 확신이 없는데 학생한테 그냥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인 것처럼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매일 싸우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 지점이 사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어떤 내용,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다, 학생의 현재 상황이 뭐다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학부모님께 알려드리면,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생활 리듬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물어보다 보면 그게 결국 싸움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학생이 공유한 내용을 학부모님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최초에 이런저런 설명의 내용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혹은 이미 부모님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죠. 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 좋아요. 예, 좋은데 스터디 카페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뭐 어디 이렇게 보내는 학부모님들 현재 학생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지점이 사실 좀 되게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원 같은 경우야 강의의 내용이 어떤 결정돼 있고 결정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진도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뭐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시겠지만 이런 혼자 학습을 하는 경우는 진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또 그리고 과목도 한 과목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들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이런 도움과 또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들이 함께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학습 루틴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총 4가지의 어떤 학습자를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장기적인 계획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학이 8주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학기야 축소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자꾸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 공부 루틴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학습 근육이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학 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기를 들어가면 학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3.5개월 정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3, 4, 5, 6월까지 하면 4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7월 중순쯤에 연방을 하니까 그럼 2달 끊어서 쓰면 앞에 2달이 중간고사까지 뒤에 2달이 기말고사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 8주를 마치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듯한 것처럼 준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어떤 본인만의 공부 루틴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준다면 조금 더 후반부는 진짜 실전적인 시험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긴장감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실행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리듬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성장합니다. 이건 수많은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명확한 정보고요.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가 아닙니다. 많이 안 해도 괜찮은데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매일의 힘을 학생이 경험해야 하고 학생이 그 매일의 힘에 어떤 체력을 쌓아야 내년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부를 나름대로 중심에다 놓고 그리고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실행자로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밀한 점검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하루를 복귀하는 과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일부러 시간을 떼서라도 복귀 과정을 좀 놓고요. 데이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루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 이제 하다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내일 할까? 내일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한 게 있다면 오늘 한 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늘 알기로 마음먹은 거라면 알아야 한다라는 나름대로 완전 학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딘 알고 어디는 모르는지 무엇은 내가 했고 무엇은 못했는지라는 나름의 그 큰 틀에서의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향과 현재 실행 상황을 가지고 내가 계속 메타인지를 통해서 접근하고 점검해야지만 이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밀한 점검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지속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사실은 무너지는 날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3이니까 일찍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늦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늦잠 잘 수도 있고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 LG 트윈스 팬입니다. 올해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는데 LG 트윈스의 우승의 가장 큰 이유를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연패를 거듭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 그러니까 1년에 144게임이라는 긴 시즌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루 지는 날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틀까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무너지는 날이 오래 가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가 사실은 혼합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이 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지속자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희가 붙들어내는 게 뭐냐면 학습 분위기입니다. 학습 분위기 해치는 학생 바로 퇴출입니다. 뭐 이런저런 많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규정이 있고 퇴출 규정도 있고 학생의 어떤 벌점의 누적도 있겠지만 케이스가 너무 좀 심각하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보내겠습니다. 저희는 학습 분위기를 제1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사실 가장 큰 저희의 자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5회째, 그러니까 스파르타 프로젝트가 3.0이 돼서 이렇게 계속 뭔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해마다, 그리고 모든 케이스마다, 프로젝트 때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되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는 학습 분위기가 점차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망해도 괜찮고 안 돼도 좋은데 그 안 된 날에 대한 리포트까지도 사실은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 얘기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코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얘기 들으시려고 지금 이거 보내시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객관적이고, 학생이 따끔하게 혼나야 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라면 반드시 말씀을 레포트에 적으셔라 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유되는 리포트가 사실 학생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사실 신경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학습 분위기 속에서 집중하는 연습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지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스파르타 프로젝트의 학습 관리 도구입니다. 네, 주간 계획, 월간 계획,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간 계획 내용들인데요. 기본적인 플래너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현재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되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매 버전마다 항상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저희는 되게 우수한 코치진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 방법들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이어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성취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또 학습 태도에 대한 피드백 전달합니다. 건강 상태나 수면 상태, 그리고 학습 흐름 같은 것들이고요. 성취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출석, 과제, 태도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요. 주간 MVP, 월간 MVP, 그리고 시즌 MVP를 선정합니다. 소소하지만 주간 MVP 같은 경우는 치킨, 기프티콘을 이렇게 보내줘서 가족들한테 자랑도 하고 맛있게 먹고 힘내서 또 다음 주를 한 주 해볼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점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1, 2차 경고 후에 3차는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누적 벌점 20점인 경우에 퇴원이 되고요. 이 퇴원의 경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학부모님께 바로 전달드리고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압도적 가성비, 리마크의 스파르타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겨울방학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선택지로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되게 딥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숙학원입니다. 기숙학원 중에서 이 첫 번째는 강의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고 기숙을 하는 데인데 그냥 애매한 데는 전부 배제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는 탑 레벨에 속한다는 학원들 중심으로 제가 평균값을 좀 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4주의 강의만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식을 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장점은 시간표, 그러니까 학교 같은 시간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온 학생들 타이트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학습 몰입을 유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이나 학습 측면에서 완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지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저게 4주 500만 원이니까 1월 말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 2월까지 하는데 가면은 그냥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필수인 상황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되게 좀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주 안에 해낼 수 있는 강의의 양과 질, 그리고 수준 측면에서 이걸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저런 학원에서 가르쳐 본 적도 있지만 사실 수준차가 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강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숙학원 중에서 독학형입니다. 그러니까 독학형은 강의는 없어요. 그냥 기숙학원 들어가는 건데 인터넷 강의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주에 한 3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점은 이것도 무지하게 비싸죠. 네. 장점은 시간표 바탕으로 학습 몰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자랑 같은데 요거는 단점이 크리티컬한 건 저는 인터넷 강의에 의존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학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입시, 정말 수능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런 인터넷 강의가 수능 강의는 워낙 잘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거보다 좀 저학년, 당장 고2가 되는 학생들이나 고1 되는 학생들은 저것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어떤 자율적인 학습 훈련이 완성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원에서 타이트하게 수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단점에 쓰진 않았는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학원들을 전부 스톱을 해야 됩니다. 스톱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스톱을 하고 갔을 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돌아와서도 또 진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체 과정 중에서 또 아무튼 나름대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들을 조금 믿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런 커리큘럼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들에서 좀 벗어난 채로 하는 거니까 갔다 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형 독서실입니다. 관리형 독서실은 한 8주에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통학하는 거고요. 기존 학원을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일정 부분 당연히 관리가 되죠. 시간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은 적진 않습니다만 저는 해볼만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공부 전략이나 계획 등에 대한 피드백이 전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수강을 위해서는 학원을 이제 빠져나와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 1회 누군가를 만나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 좀 부족하지 않나라 생각하고요. 학부모 레포팅 측면에서도 저희의 어떤 1대1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레포팅에 비하면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카페인데요. 스터디 카페는 싼 데는 한 달에 15만 원부터도 있고 조금 시설도 좋은데 하면은 25만 원 정도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 위도 더 많죠. 1인실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 장점은 기존 학원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제일 큰 장점은 부담이 없는 비용인 것 같아요. 비용 측면에서 가장 장점인데 단점은 통제나 관리가 전무하죠. 통제 및 관리가 전무하다라는 건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 5가지 방법 중에 제일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스터디 카페 자녀가 다니는 데 가지 마시고 그럼 진짜 속 터질 수도 있고 학생이랑 관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딴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스터디 카페나 한번 가셔서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이와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 보면 좋을 거. 그러면 제 생각엔 제일 세게 현타가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학생들 안 믿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직 그렇게 제가 믿음을 많이 줘도 괜찮을 만큼 성숙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단련되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빠르게 노선에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 스터디 카페에 가서 혹은 그냥 아파트 독서실에 가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는 이 과정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잘
뭐 저만의 방법이고 이제 하는 건데 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8주고요. 94만 원부터 149만 원까지 있습니다. 현재 이제 94만 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할인의 경우이고요. 149만 원은 정가라고 저희가 이제 책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어쨌든 학원을 유지하면서 통학하면서 집중관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크고요. 계속 강조드렸던 매일 1대1 멘토링과 레포팅 측면이 가장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1대1 멘토링이 매일, 코칭이 매일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절대 이 가격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점은 뭐 기숙학원을 제외하고는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식사 제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식으로 도시락을 뭐 싸온다거나,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는 뭐 나가서 사 먹는다거나 집에 갔다 와서 밥을 뭐 가까이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잠깐 점심만 먹고 온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저희는 사실 그러한 관리 요소들을 좀 줄이고서라도 오히려 학생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배제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면은 저희가 이제 선발형 프로그램이니까 정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결정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학생의 의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니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보통 또 낙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좀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한번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데 그냥 이름이 스파르타니까 미칠 것 같아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마다 편차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일관된 형태 당연히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맞지만 학생 수준의 차이가 어떤 집중의 수준의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잘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의 차이도 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또 학생하고 잘 상담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숙학원은 비싸고 스터디 카페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형 독서실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멘토링하는 리마크의 스파르타 프로젝트 버전 3.0입니다. 그럼 이제 이곳을 다녀갔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후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총 5가지 항목, 그러니까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요.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긍정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고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전부 다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학습량 확보, 그러니까 충분히 앉아서 공부를 해내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마냥 앉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옆에 사람들 다 하고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해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습량 확보도 많이 되고요. 공부법이나 이 학습 방향 설정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 답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접적 후기로 보면은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대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는데 여름방학에 참가한 학생이었거든요. 4주 만의 시간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또 코치님께서 공부 방향 등을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다. 저런 학생들도 다 혼자 공부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은 이제 학부모님들 후기와 피드백입니다. 코치의 피드백이 학생 맞춤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매일 전달드린 플래너, 상담 기록, 공부 팁 같은 경우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자녀를 프로젝트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네, 대부분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주 조금씩 공부의 의지와 동기부여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세밀한 접근과 열정이 더 독려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방학에 학원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라면서도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도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부 방법 안내, 또 숙제 검사 같은 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치님의 공부 조언이 실질적이고 좋았습니다. 방학 중 이용해 도서관, 스터디 카페, 학원 운영 40실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희 4번 했고요. 이제 5번째 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있는 거고요. 참가하는 학부모님들이 증명하고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등록 안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정 및 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요거 기간은 1월 3일 토요일부터 시작하고요.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은 방학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방학식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와서 이제 코치님이랑 이제 웜업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실 그 전에 설문 통해서 받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대면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가고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정리를 좀 해나가는 거는 토요일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2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2월 28일 토요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당겼습니다. 2월 25일까지 하는 이유가 학생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왕 놀 거면 그때까지 죽어라 하고요. 2월 26일이 목요일이에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뭐 가족들 간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어디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이렇게 시간으로는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또 겨울방학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3월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2월 25일 수요일 밤 10시까지로 결정했습니다. 비용은 149만 원이고요.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30날까지 등록하면 10만원 할인입니다. 네. 이 149만 원은 8주간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 7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할인이 있습니다. 조기 등록하는 거 11월 30일까지는 10만 원 할인이 있고요. 재원생, 한 과목 재원생의 경우는 저희가 10만 원 추가로 할인합니다. 두 과목 재원,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 수업 다 듣는 학생이면 저희가 30만 원을 그냥 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비 부담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공부를 저희도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조금 통 크게 했고요. 그래서 학원을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도 당연히 프로그램 참가는 가능하지만 학원 때문에 고민이라면 학원을 저희 재원을 하면서 다니면 이렇게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형제가 같이 등록하는 경우에 이제 각각 5만 원씩 할인됩니다. 이전에 프로젝트가 저희가 4번 있었으니까 이 4번 중에서 뭐 참가를 한 번 했으면 3만 원, 2번 했으면 6만 원, 3번 이상이면 10만 원 이렇게 할인됩니다. 그래서 최대 할인으로 봤더니 아까 54만 원 정도, 55만 원 정도 할인이 돼서 그래서 94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할인이 되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 링크트리 /리마크_edu 여기로 들어가시면 또 되고요. 또 이 신청서 자체에 그냥 QR을 찍으시면 저희가 저 링크트리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스파르타 프로젝트 신청이라는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학생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 상담하고요. 사전조사용 설문을 보냅니다. 또는 방문 상담을 좀 희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 아까 링크트리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완료 후에 이제 결제 진행하고요. 결제는 온라인 결제와 현장 결제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고요. 뭐 환불과 관련한 그런 규정들은 실제로 이제 직접 신청을 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환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년에 사실 학부모님들 중에 정말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영상 안 찍은 게 너무 후회가 돼서 올해는 꼭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고민들,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막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밑에 이렇게 보시기 좋게끔 다시 하나의 페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교육 서비스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 방학 학생의 성장에 진짜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경 써서 한번 저희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